화이트데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요. 그 이유는 발렌타인데이의 영향으로 화이트데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렌타인데이가 생긴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저 멀리 옛날 로마 시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영토 확장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영토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로마 군대, 강력한 군대도 형성되었었죠. 그때 로마 군단병들 사이에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그 군단병의 그런 정책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군단병도 사람인데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군대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법으로 군단병의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비밀리에 몰래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꽤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긴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군단병들 간에 그리고 군단병과 이제 그 여자와의 만남과 혼인을 조성해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결국 발각되어서 발렌티노 신부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발렌티노 신부를 추모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영국의 시에 2월 14일이면 새들이 교미를 시작하는 날이다 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날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정설은 발렌티노 신부의 그런 희생, 사랑을 위한 희생을 기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렌타인데이 때는 왜 초콜릿을 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선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861년 리처드 캐드버리라는 사람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선물하자라는 광고를 먼저 만들어서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 주는 경우가 흔한 경우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광고를 기획했는데 사실 초콜릿만 선물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발렌타인즈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함께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아시아에서도 역시 일본에서 그런 상술이 먼저 많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1936년 고베의 모조로프라는 제과점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하자라는 그런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상대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1958년 도쿄의 아오야마라는 양과자점에서 메리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선물은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것이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해 왔었는데 역발상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초콜릿을 선물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역시 그 당시에는 큰 호응을 또 얻지 못했습니다. 1963년 일본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이 당당하게 먼저 남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 분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발렌타인데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여성들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릿 선물을 하는 것이 이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었고 거의 정착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그런 상술이었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남성에게만 선물을, 초콜릿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의리 초코라고 해서 그냥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초콜릿을 주는 그런 선물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 사랑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초콜릿을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많이 넘어왔던 것이죠. 이제 오늘의 진짜 주제인 화이트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화이트데이의 시작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는 왜 사탕이냐? 그게 바로 일본의 사탕 회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사탕 회사는 아니고요. 전국 단위 조직인 일본 사탕과자공업협동조합에서 1978년에 총회 안건으로 3월 14일에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자라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고,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형성되었고, 그게 총회에서 통과되어 1980년에 1회 화이트데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3월 14일이었냐 하면 2월 14일에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달라는 의미로, 돌려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달 뒤인 3월 14일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이벤트를 실시를 한 것이 화이트데이의 시작이죠. 사실 1975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돌려줘라는 그런 풍습이 되게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월 14일에 먼저 선물을 주었던 여성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특히 75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정착이 된, 그래서 전국에 뭐 마시멜로,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로 3월 14일에 선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을 전국 사탕과자공업협동조합에서는 78년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80년부터 완전하게 화이트데이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완전히 자리 잡은 화이트데이가 된 것입니다. 화이트데이 이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바로 화이트데이라고 부른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발렌타인데이의 이름을 그대로 답하는 의미로 포피데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꽃의 날, 뭐 쿠키데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가 실제로 선물을 가장 많이 할 만한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순결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흰색을 꼭 집어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흰색이 청소년들의 순결함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화이트데이라고 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꿈보다 해몽인 것 같고요. 사실 75년에 그 앤스데이 역할을 했던 그때부터 일본 역시 흰색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화이트 초콜릿, 마시멜로, 뭐 사탕 같은 것들을 특히 흰색 계열의 선물들을 많이 선물했었다고 하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분위기 그대로 받아와서 화이트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명분을 조금 더 키워서 청소년들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경칩입니다. 경칩엔 흔히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만 알고 있지 이 내용은 잘 몰랐을 수 있는데요.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경칩 때 사랑하는 연인끼리 은행 씨앗을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뭐 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단단한 껍질 속에 있으면서도 한번 싹 틔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싹 틔우고 나면 천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쓰고 어려운 사랑일지라도 한번 사랑을 맺고 나면 천년 동안 이어지는 그러한 영혼 불면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척 매뉴얼, 오늘은 화이트데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